신천지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찍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컷뉴스는 신천지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라는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장과 집화장, 강사, 총회 간부 등 신천지 요직을 두루 거친 탈퇴자 A씨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신천지 내부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이 사람이 돼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을 찍으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에서 설교 중 참가자들에게 집회 후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씩을 나눠주겠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전 씨 측 실무자는 다만 언론에서 사진을 찍는다며 현금을 받는 즉시 주머니에 넣으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전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선택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이번 영장 집행은 나를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도 내가 체포되면 광화문이 깨지기에 참고 안 간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내놨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를 주도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를 옹호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뒤늦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 목사는 이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체포 당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손 목사는 자신이 주관하는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인즉슨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큰 교회일수록 총회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기도회에서 김삼환 목사는 저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다. 여기서 자라나면서 여기서 쩔쩔맨다. 다 감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세습 관련 논란 당시 교회 내에서 교단 눈치 보지 말고 탈퇴하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큰 교회일수록 총회의 간섭을 받아야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왕국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김 목사는 세습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총회 헌법 제2편 제28조 6항에 위배해가며 아들에게 세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함께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디모대 목사님,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쉬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나라가 이제 바로 서는 그렇죠. 바람직한 네. 소식. 예, 우리가 너무 기다렸던 소식인데 선물같이 다가온 윤석열 체포.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될 시점에는 네. 구속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을 그쵸. 듣고 왔는데, 이거는 이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용민이가 부패 식사권을 받고도 그를 기한이 지나서 쓰지 못했다. 이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예. 네,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렇죠. 네. 구속이 안 된다는 건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이거는 뭐 찌질하단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체포 적부심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시간을 또 질질 끌고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참 이때를 노리고 정광훈이가 장사하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광훈이 뜨니까 평화나무도 지금 뜨고 있어요. 참 우리는 다 같이 적대적 공생 관계다. 이렇게 네.
아니, 그런데 이 체포하는 날에 당일에 1월 15일이었죠. 그날 당일에 뭐 정광훈은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요. 하다못해 라이브 방송도 안 하던데요. 예. 라이브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이브 안 했던 것 같은데. 방송은 했어요? 했는데 네.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내분이 분란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좀 이번에 그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그쪽 집회에 가서 또 발언도 하고 그 집회에 사실상 이렇게 뭔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그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전국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 당시에 그 자한당이었죠. 네. 예, 황교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광훈 씨랑 같이 손잡았다가 총선 때 아작이 난 그 교훈을 금세 이분들은 까먹어버린 것 네. 같습니다. 예,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교육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예, 어쩌려고 지금 저렇게 정광훈당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해 가면서 예, 저러고 있는지 내심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본 선거에 나가려면은 뭐 공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해서 계속 끊지 못하고 사실 뭐 정상인인 척하고 있는 다른 뭐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할 때는 전광훈 집회 가가지고 뭐 문재인 치매 환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외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씨는 네. 뭐 정광훈 씨한테 그 입 좀 다물라고까지 네. 했는데 예, 이제는 또 멀리 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그런 관계가 또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국민의힘은 특히 그렇게 약간 카멜레온처럼 본인들의 예. 색을 바꾸는 것 같은 게 15일 체포 당시에도 뭐 본인들이 마치 결사 그 옹이할 것처럼 하더니 바로 옆으로 되게 네. 겸손하게 물러나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저희 그럼 정광훈 씨 얘기가 이제 또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평화나무에서 정광훈 씨의 경호를 맡고 있는 측근 A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 숨소리까지 모니터한다니까요. 네. 그거 좀 조심들 하셔죠. 왜 그래 도대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또? 예, 이분이 네. 태역 그 중장성 출신, 중장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12월 그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배 후에 토크쇼를 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차 계엄 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면 걸린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계엄 또 해야 된다 이러면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계엄을 다시 선포해서라도 어머. 모든 분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경찰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딴짓하는 이 친구들은 완전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계엄을 적극적으로 계엄령을 내렸을 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씨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 군법으로 딴짓하고 있으니 군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네. 그러면서 다시 계엄을 선포해서라도라는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아이고 법도 진짜 코딱지만큼도 모르면서 뭐 어디서 법 타령을 해? 어? 예,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이제 감시센터. 감시센터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제보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좀 한번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민주당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내란 선동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단순 의견인데 계엄 자체가 내란 행위고 불법 계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당연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계엄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걸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2차, 3차 계엄 아니면 다시 재계엄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 제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사례는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선동 발언은 무조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네. 예, 다시 한번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뭐 교회를 해체시킨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아, 그렇습니다. 예. 당은 해체가 되잖아요. 당은 해체는 네, 되는데 네. 이 당 해체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이나 뭐 자유통일당은 너무 좀 그 존재 네, 의미가 별로, 별로 네, 없고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뭐 시민단체가 뭐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뭐 어떤 고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대통령의 국무회의 때 법무부가 안건을 올리면 네. 그 안건을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거기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그 차관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하고 싶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그 헌법재판소에 걸어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정권 바뀌어야죠. 바뀐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내란의 그 뿌리채 다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누구도 상상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그리고 저 정광훈 씨는 예전에 저희가 그 사람이 저 내란 선동했었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 네. 끌어내고 네. 뭐 그랬을 때 그거는 당시에 뭐 사법부가 농담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내란이 실행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내란 선동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분위기,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한 말이 농담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김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 이런 말.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자떡 어때요? 김자떡.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자떡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전과는 다르게 어설프게 뭐 봐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왜냐하면 그는 네. 뭐 그 또 다른 내란이 획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국민들이 네. 43일 동안 힘들었습니까? 네.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또 간밤에 체포됐나 안 됐나 새벽에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이 국민의 이 불안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네. 점을. 윤석열 씨가 내란 일어날 때 분명히 그때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제명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명백한 내란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이 막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저 한동훈 씨 얍삽하게 일어나서 이름 호명하면서 아주 역사로 박제로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 행위, 명백한 내란 행위는 이제 분명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게 이제 확실한데 그 내란 행위가 났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나경원 씨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왔는데 무슨 이게 내란이냐 막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짓거리를 한 이 집단들이 했던 행위들 그것들을 완전히 아주 그냥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제발 좀 이제 악독하고 예 아주 그냥 이 표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설픈 관용을 부리지 예. 않는 사람으로. 예 그래서 단단히 아주 그냥 대대적인 숙청에 준한 그쵸. 수준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겪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이제 다 정화해달라는 취지로 또 다음 정권을 국민들이 탄생시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한국교회 내란 선전선동 감시센터 이 제보 방법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딸랑 링크를 보내주시면 네. 그 2시간, 3시간짜리 그 영상을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그 관련된 내용, 발언 같은 것을 보내주실 때 네. 몇 분부터 몇 분 사이 구간이라고 표기를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추려서 저희 로펌 법률 자문을
받고 네. 그리고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되면 네. 저희가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체포 날에 전광훈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역시 진짜 그냥 뭐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윤석열을 이용해서 본인의 코인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 생방송을 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알박기 교회 그 집행하려고 하는 명도 집행하려고 하는 인력들을 향해서 사제 화염 방사기를 쏘고 네. 그리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 누가 시켜서 그랬겠어요? 그 제가 그때 그 정광훈까지 해서 고발했는데 네. 정광훈은 쏙 빠지고 그 진짜 화염 방사기 쓴 사람, 그 화염병 던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처벌 받았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막 순교를 하라 막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말이죠. 물론 정광훈이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막 그 앞에서 막 온몸으로 저항을 해서 그 체포영장 집행 못하게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현장에 없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모양이 구겨집니까?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잡아가면 광화문이 무너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을 체포하는 목적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 제일 먼저 이번 영장 집행은 나를 체포하려는 것이다라고 아주 자뻑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랑제일교회 그 알박기 했을 때 뭐 그때 그 무력적인 행위를 했던 폭력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다 구속되거나 처벌받았거든요. 유죄를 선고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속았구나. 나를 인간방패로 썼구나.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예,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그 교주나 자기의 지도자에 대해서 맹목적인 충성이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이비 교주나 이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쌍욕을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폭행을 당하고 쌍욕을 들으면은 제가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나를 때려 주시다니. 나한테 욕을 해주시다니 이런 영광이. 다른 애들은 안 때리는데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콕 집어서 나는 좀 더 스킨십을 진하게 해주시는구나. 피셜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약간 대통령실에서도 공무원들한테 대통령 안마 시키면서 경호원들이었나요? 대통령의 몸에 손대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약간 비슷하네요. 경호원으로서 이런 걸 시켜라는 프라이드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옥체에 손을 대게 해주셨구나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있죠. 그 안에서. 예. 네, 그래서 정광훈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어제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또 윤석열 찬가까지 경호처에서 만들어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도 보면은 이만희 그 할배가 막 지나가다가 손 한번 흔들어 주면은 총 회장님이 내 얼굴을 바라봐 주셨다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 할배가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예. 아유,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다고. 벙콩교회는 참 그게 너무 어려운 게요. 예, 제가 예전에 벙콩교회 벽에 붙어 있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교인분들이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판자에다 해놓고 거기다 물풍선 던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가스라이팅 자체가 어렵겠구나. 네. 네, 그런 눈에 맞추면 들었습니다. 쉽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정광훈이 완전히 그 윤석열하고 똑같은 아주 비굴함을 보였는데요. 이 말은 또 그럴싸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정광훈 씨가 어제 한남동에서 마지막 연설하고 집에 올 때 신혜식,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목사님은 절대로 내일 아침 5시에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결국 목사님을 현장 체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 자기가 뭔가 들었다는 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남동 가서 연설 못한다. 연설하면 바로 날 체포하려고 한다. 그래도 한남동에 참석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나는 현장 체포돼서 다시 감옥 가면 개인적으로 더 좋다. 문제는
내가 감옥에 가니까 지휘자가 없으니 광화문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이 공수처애들이 침입하는 것도 제 1번 목표는 목사님을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사정을 했다. 그래서 안 갔다. 라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으면 궤변인데 사실 사람들이 뭐 그럼요 목사님 잡혀가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예, 그런데 이거를 또 옆에 있는 그 멤버들이 네. 소위 좀 막말로 똘마니들이 이걸 또 이제 쉴드 치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에서도 전투할 때 사단장이 연대장이 앞에 가서 전투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들의 그 기대를 무참히 꺾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예. 뭐라고요? 전광훈 빨리 구속하라고. 예. 계속 이렇게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발인 조사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정광훈 정도면 계속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미국 가서도 또 트럼프 자기가 만나겠다고 또 그런 식으로 막 네. 거들먹거리고 그렇죠. 사람들을 얘기도 막 저희가 예, 잠시 후에 할 건데 너무 많이 미혹하고 그냥 희대의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최악의 병폐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러니 구속 수사해야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윤석열 됐으니까 국회에서 네. 진행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평화나무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전광훈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광훈의 이런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정광훈이 뭐라 그랬냐면 네. 저는 이제 정광훈 씨가 이런 멘트 칠 때마다 코인 장사하는 느낌이 드는 게 뜬금없이 이제 자기가 안 가고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가세현 김세희 얘기를 하면서 가세현 김세희 나는 이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 근데 옛날부터 내 욕을 바가지로 한다. 가로 세로 연구소 언급하는데 보지 마라. 아예 이름을 이제 지워라. 당신들한테서. 그러면서 좌파 유튜브도 아예 보지 말아라. 절대로 봐서 안 될 좌파 유튜브가 있는데 김어준 방송. 이런 걸 왜 보냐. 정신건강에 안 좋다. 다 차단해라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갑자기 왜 자기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다가 김세희 얘기를 왜 꺼냅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다 코인을 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웬만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런 게 그냥 넘어가졌는데 이번에는 이 태극기 탄핵 반대 세력들이 현장에서 그 추운 날 네. 고생도 많이 하고 체포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정광훈 씨가 방송하고 있는데 네. 보통 방송하면은 악플이 안 달려요. 악플이 달려도 바로 쫓아내나요? 바로 악플이 달려도 약간 그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좀 하는 비난인데 이 뭐 악플들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예. 근데 이 악플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악플이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체포돼 가는데 정광훈 목사님 어딨냐? 여러 번 후원금 보냈는데 왜 오늘 아침 온다고 했던 한남동 집회 왜 안 왔냐? 국민만 앞세워놓고 뒤에 숨는 건가? 이기긴 뭘 이기냐? 맨날 정광훈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긴 뭘 이기냐? 대통령 공수처로 갔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렇게 긴급 난리 치더니 코인 팔이냐? 가짜 우파 덕분에 윤석열 산채로 넘겨줬다. 예. 그러면서 산채로 넘겨줬단 말도 되게 웃기네. 뭐 짐승 예. 말. 그러듯이. 그러면 어떻게 죽은 채로 넘기면 예. 네. 그러면서 정광훈 씨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이 법을 대놓고 무시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헌법, 형사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레파토리 멘트가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도 국민 저항권을 갖고 저항하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거든요. 아유 어디서 예. 또 그런 말은 들어가지고 참. 많이 배웠어 우리 저 정광훈이가 이거 하면서 존 웨퍼도 알고 저항권 그거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권이 뭔지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좀 보여달라.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정광훈 씨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막 실시간으로 무더기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이 이걸 갖다가 또 이 변명하고 그러면은 또 되게 모양 체면이 빠지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학성 씨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통일당 공관위원장. 그 저기 예. 장로드만 그 교회. 맞습니다. 아, 예. 자유통일당에도 공관위가 있군요. 있습니다. 아유 황보승 어. 의원도 예전에 총 공천조 출마시키고 그랬는데요. 어.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너무 악플이 많으니까 갑자기 이 책임을 이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돌립니다. 예. 교회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외면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과 식사한다고 자랑했던 교계 지도자들 지금 어디 있냐? 예? 밥 먹을 때만 자랑하냐 윤석열하고. 이거 맞는 말이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자기는 밥을 같이 못 먹어봤다는 얘기야. 네. 예. 이런 사태를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나서서 이야기해야 교계 지도자 아니냐? 총회장 하면 대형교회 목사하고 있으면 지도자냐?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예,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C채널이라고 있어요. 이 명성교회 거의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데 그 채널 예. A가 있듯이 예. 네. 채널 C가 아니라 C 채널. C 예. 채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C 채널이라고 하죠. 아, 예. 네. 그래서 지난 주일 아침에도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측근이 네. 지난 주일 아침에 C채널을 비롯해 모든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네들 탄핵 반대 집회나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속이 터져 죽겠다고 이제 읍소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도 결국에는 코인 빨아먹으려고 또 한마디라도 더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세희 얘기하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것만 봐. 우리한테 현금하고 우리한테 슈퍼챗 쏴라. 예. 그런 거잖아. 다들 자기가 진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상황에서 진짜 아마 꿀 같을 거예요.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뭐 대선 들어가고 그러면은 윤석열을 더 이상 팔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여권에 뭐 이렇다 할 주자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아니 또 김문수가 사실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 지난주 말에 그 윤석열 관저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한 혹은 뭐 차담을 같이 한 여권 원로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랬대요. 그 헌법재판관 지금 현재 8명이잖아요. 9명이 전부인데 5명이 내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 3사람은 확실한 내 사람이다. 근데 이게 8명 체제에서 네. 그 6명이 사실은 그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이게 파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8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3명이 거기서 만약에 3명이면 5명이니까 탄핵이 안 되는 거네요. 그걸 믿는 거야. 아. 윤석열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윤석열도 파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 누가 자기의 그 뒤를 잇는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왜냐면 자기 사람이 돼야 할 이유가 본인 사면을 시켜줘야 되니까 홍준표 못 믿을 사람, 오세훈 깨름직해, 김문수, 김문수를 얘기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태극기 부대에서 전화응답 뭐 이런 여론조사 나오면 김문수를 미친 듯이 이제 그치, 찍어가지고 김문수가 급부상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문수가 그 정광훈 씨하고도 예전에 저희가 그 지지 선동을 해서 그 선관위에 신고돼서 지금 현재 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해서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 김문수 씨가 유일하게 그 조국혁신당 예전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과하라고 그럴 때. 근데 개혁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막
갑자기 민주당을 역전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맞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예. 뭐 고성국 TV 의뢰이긴 한데 52% 윤석열 지지율, 예. 뭐 64%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 이러다 지지율 곧 120%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요 현상에 대해서 그 좀 저한테도 그 교회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 우리나라 진짜 이민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민 가시기 전에 한번 여론조사를 한 번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시라. 자, 우리 여론조사 할 때요. 20대에서 보통 40대 분들 여론조사 전화 오면 합니까?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면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거의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어른이든 나이가 많은 한갑 이상의 어른이시든 20대든 젊은 세대든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거의 다 안 합니다. 귀찮아서. 네. 근데 특히 더 귀찮아서 안 하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예요. 젊은 층들이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여론조사를 거의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일화를 하기도 하고, 근데 60대 이상이 뭐 직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그러면 그분들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쵸. 더불어서 평소 때 여론조사 안 하시던 분들도 아우 윤석열 지켜야 지켜야지. 돼, 해야 돼. 그래서 네. 더 악착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착시처럼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네. 이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대선이 뭐 몇 달 남았는데 한 석 달 남았는데 그리고 그렇죠. 저기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기 과표집된 여론조사가 그 지금은 보수층이 열심히 답변하는 그런 때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파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이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거에 갤럽,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갤럽, NBS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보통 요즘에는 보수가 10% 정도 과표집이 더 돼서 진행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대선 구도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보면서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근에서 분신 시도로 보이는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예. 이분이 위독한 상태라고 맞습니다. 네,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첫째 날 뭐 SNS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글을 올리시기도 했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첫째 날은 다 사망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네, 그 네. 다음 날 이제 사망하시지 않고 아유 다행입니다. 예. 무의식으로 위독한 상태셔가지고 지금 아직 생존에 계신데 16일 이 사건 이후로 이제 16일 오전 7시에 자신의 방송에서 정광훈이 너무 원래 이 인간을 목사로 저희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 네, 네. 아무리 사이비 교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근데 지금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 내가 한번 안내하겠다라고 거의 신이네요. 네. 죽음까지 관장하시는. 달랬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과거 문재인하고 싸울 때도 300명이 찾아와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분신하겠다고 휘발유통을 차에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있고 M16 2점하고 실탄 3,000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거 이제 달래느라고 이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망한 줄 알았어요. 정광훈도.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계속되면 오히려 역효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동할 때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행동할 때는 시간과 때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분신할 때가 아니다. 예, 결국은 자기가 지시할 때 나중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인간이에요 이게? 내가 죽으럴 때 죽어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정권은? 자, 지금은 네. 다 광장으로 뛰어나와야 한다며 그것이 분신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집회를 네. 참석하라고. 왜 집회 참석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헌금을 걷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회 동원이 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떠난 그 집회 자리와 예. 그리고 이제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오신 분들이 집회를 하시고 떠난 자리에 그 청결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분들이 벌이는 소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알바가 아닌가라는 예. 확신을 주는 글들이 또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SNS에서 그 태극기 집회, 그 탄핵 반대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현금을 지급해주는 사진들도 이미 많이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당근에다가도 알바 구한다는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16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에서 이 자유마을이 뭐냐면요. 정광훈 측이 만든 하나의 그 동아리 같은 전국구 뭐 이런 점조직 같은 겁니다. 네. 예, 여기 의장이 정광훈이고 자유마을 여기 총재가 장하길 목사예요. 예수마을 공감 예수공감마을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 이 사람 저희한테 공명선거 감시단 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이해를 할 수 없어. 그 예. 사람도 나름대로 부흥사로 예. 그 일가를 이뤘는데 아니 뭐가 아쉬웠어 저 정광훈하고 손잡아서 저렇게 그러니까요. 됐는지. 예. 그래서 거기 또 증인으로 나가서 그랬는데 증인으로 나가서 저한테 시비 걸었던 변호사가 김용현 변호사야. 김용현? 김용현 네. 변호사. 이하상. 이하상. 변호사. 그 전에 이름이 딴 이름이었어요. 예, 이명규였습니다. 예, 또 전에 또 그 예. 전광훈 그 선거법 위반 건 네. 해가지고 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 목사님하고 나를 불러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지. 그 지난번에 나갔더니 그 판사가 한성진이야. 곳곳이 지뢰밭이네요. 예. 아 이게 너무나 유명한 분들을 많이 그러니까요. 만나게 돼서 예. 사인을 네네. 받고 올 걸 그랬습니다. 예. 이하상 변호사는 어제 그 뉴스 보니까요. 예, 제일 포고령 네. 그 잘못 기재했다. 막 싸우더라고요. 이거 나 언론 보도 네, 났지 않았습니까? 네. 기자들이 이하상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잘못 적은 거 아니다. 제대로 적은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제일 김용현 포고령,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변호사입니다. 예, 제일 포고령이 이제 말하면 국회를 기능을 정지시키는 아주 반헌법적 행동이 네. 포고령 1호인데 윤석열이가 나는 그거를 그냥 제대로 하자는 보지 대로 않고 했다. 네. 제대로 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넘겼다. 이거 쓴 거는 김용현이다. 이랬단 말이죠. 야, 이런 놈이 무슨 지도자를 한다고 리더를 한다고. 아니 설령 뭐 김용현이가 썼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쓴 거나 그쵸. 마찬가지니까 나한테 책임을 정말 넘겨라. 그 리더가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세계 리더들이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워야 돼요. 예. 아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야 너를 버렸잖니. 아이고. 널 어떻게 믿는다고? 아니 그거 저기 그 밑에 사령관들 네. 군사령관들 중에 2명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는 저기는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아니 그 명령 받아서 체포하러 들어갔다가 지금 쇠고랑을 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난 상관이 없다고.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고 진짜 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최악. 아, 진짜 찌질해. 예. 어쨌든 그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지금 극우 집회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를 넘어서 지금 뭐 오면 돈 줄게라고 하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네. 이번에 이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이 자유마을 회원에 한해서 이제 명찰을 확인하고 1인당 두당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주면서 이 뭐라고 종용을 했느냐? 길거리 나가면 YTN, MBC가 또 돈 받는다고 사진 찍히니까 지혜롭게 해라. 예? 나가서 돈 가지고 막 하지 말고 받으면 그냥 속에 좀 집어넣고 가시면 된다. 그러면서 지침사항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광고하는 실무자가 오늘 소중한 우리 목사님이 교통비를 지급하라 그래서 지급하는데 나가면서 명찰하고 이제 확인하고 바로 받아서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18일 토요일 날 진행될 이 강화문 태극기 집회에 1천만 명 모여야 되니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진짜 본인들이 현금을 주면서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알긴 알아요. 압니다. 예. 이거 사람들 알면 큰일 나니까 밖에서 돈 꺼내지 마. 왜 여기 딱 콕 집어서 다른 언론사 없는데 네. YTN하고 MBC를 얘기하냐면요. 지난번에 YTN 기자가 네. 돈 봉투난 걸 보도해가지고 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갑니다. YTN하고 MBC한테. 그럼 돈을 안 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을 주면서 들키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한국교회 CPR 보고 또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소극적인 말하면 안 돼. You must never be passive. 패배적인 말하면 안 You 돼. must never be negative.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누구처럼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처럼 You 질러버려야 must 돼. follow after President Yoon Suk-yeol and just declare 계엄령을 그냥 질러버려야 되는 거야. a martial law. 그러니까 봐요. 지금 현실대로 And that is 되어지잖아요. how reality follows its 지지율이요 footsteps. 지금 벌써 60% 이상 His approval rating 넘어가잖아요. has exceeded 60% 아멘. right now. Amen. 두 손 들고 Men 아멘. with their hands up.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So-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So a person 우파 대통령들은요 죽기 살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요 이 탄핵이나 당하고 깜빵이나 가고 말이야. 어? 난 윤석열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건 이제 깜빵 확정이야. 내가 볼 때 이건. 저희가 볼 때는요. 지금은 깜빵이 맞아요. 지금은 동의를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그럼요. 예. 누가 나를 깜빵 보내? 네. 목사님이 꿈을 꾸셨을 때 맞아요. 깜빵 가는 꿈을 꾸셨다고요. 대통령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깜빵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옛날부터 내가 한마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꿈을 요셉이보다 더 잘 거예요. 다니엘보다 내가 꿈을 더 잘 거예요. 설령 정강훈 목사가 실수를 좀 하더라도 another man. 이해를 해야지. Though I make a mistake, you must 내가 understand. 잘하는 점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You must be understanding of what I do 아니 good 솔직히 말해봐요. rather than my mistakes. 윤석열 대통령 And to be honest, 저하고 대화 좀 합시다. my only sin. 근데 왜 나한테는 전화도 한 통 안 해주셔? But Mr. President, why don't you even give me a 뭐 single 만나 call? 주시도 않냐? And you don't even plan to visit me. 김건희 여사님 And two, the first 왜 thing, 나한테는 전화도 한 통 안 해? why don't you even give me a call? 날 쳐다보지도 않고 You don't even. 섭섭해요. 섭섭해. I am so disappointed. 내가 대한민국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 What have I done wrong in front of 내가 Hillary? 뭘 잘못했냐? What have I? 뭐 윤석열 마누라를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개 같은 년아. 얘가 이 개 같은 년아. 얘가 이 개 같은 년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So-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So- 저희 평안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예방을 위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명선거 감시단이 끝나는 이후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신청해 주신 순번대로 저희가 회복으로 가는 길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정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내란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2차 계엄을 해야 된다. 3차 계엄을 해야 된다. 다시 재계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목회자나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전광훈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 예. 라는 얘기로 또 시끄럽습니다. 트럼프가 전광훈을 알아서 초대를 한 건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네. 초청받아서 간다고 너무 많이 떠들어대길래 네. 아니 근데 신기하긴 예. 해요. 이게 작년 초부터 떠들어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처음에 그짐 또 뻥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뻥 예. 많이 치시니까. 예, 하도 많이 치니까 구란 줄 알았는데 진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아주 집요하게 좀 파봤습니다. 도대체 네, 네.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것인지. 네.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고 하면 마치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네, 특별하게 친분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초대한 걸로 알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는 한국 정부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사관 외교 행정수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어떤 공무원들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엔 뭐냐? 지가 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예. 내가 간다고 해서 들여보내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가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그 표를 네. 통해서 취임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몇 명일 것 같으십니까? 뭐 한 3,000명? 25만 명입니다. 25만 예, 명이요? 25만 명입니다. 오. 25만여 명이면 그럼 올림- 춘천시 인구만큼 돼요. 춘천시 인구. 아니 근데 25만이 예, 취임식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거기에다가 쫙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네. 그냥 경기장처럼 의자가 엄청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아. 사실상 이게 취임식 참여의 의미가 과연 있느냐. 그럼 그냥 진짜 예. 그냥 구경 가서 옆에 껴서 봐도 예. 참석한 거야 이러면 참석하게 그래서 되겠는데요? 미 행정부에서 이제 주요 아주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장 3만 장을 빼고 나머지 22만 장을 상하원에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업들이 구매해서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하나의 그 관람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찬이 보통 8개에서 1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 네. 그 10군데를 대통령이 트럼프가 다 돌 수도 있고 네. 한두 곳만 돌 수도 있고 그건 랜덤입니다. 오. 예. 자, 이런 상황에 네. 정가훈이 어떻게 가게 됐느냐? 미국은 로비 업체가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2022년 10월 24일에 워싱턴 DC 소재 프라임 정책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정치 브로커 업체 맞습니다. 네. 예, 로비 업체인데 네. 자유일보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자유일보는 누가 대표로 있느냐? 정가훈 씨 아들 전해녹이 대표로 있습니다. 전 아, 그래요? 애녹. 예. 전환나 아니었어요? 전 애녹으로 이 당시 2022년 아, 당시 예. 계약을 체결할 때. 아. 자, 그래서 이 자유일보가 프라임 정책 그룹하고 8억을 주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 8억이에요. 예, 8억입니다. 네. 그리고 1년간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예. 아, 매월 5만이고 1년에 60만입니다. 아, 다 한 달에 합치면. 5만 달러. 맞습니다. 네. 이걸 1년을 추산해서 하나로 계산하면은 자유일보 측에서 프라임 정책 그룹에게 매년 7억 8,36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주는 대신에 자유일보 측에서 프라임 정책 그룹에 요구하는 게 있겠죠? 네. 뭘 요구하느냐? 자유일보가 요구하는 북한 정부가 민간 기관을 통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고 남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실질적 활동에 대해 네. 미 하원, 상원, 미 행정부 대상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이 의원들이 참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예. 이거를 참여하라고 한다고 가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얘기. 이 프라임 정책 그룹을 통해서 네. 이분들은 로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니까. 네, 그 계약 조건으로 그냥 가서 앉아 있고 이 거액을 받는 겁니다. 대신 정광훈 측은 자기가 예전에 미국 가가지고 상하원 의원들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 이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예. 그래서 이런 짓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 사기치기 좋은데요. 딱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고객들한테 이 상하원 의원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게 표를 파는데 쉽게 말하면 엄밀히 따지면 초청권이 아니라 입장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장권을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구경하러 가는 것을 마치 사람들한테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목당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초청 만찬에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을 왜곡시켜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그 큰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갔다 오면 본인은 또 더 큰 돈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네. 25만 명이 들어가면 25만 명이 그 자리에 그냥 가 있는 건데 예. 뭐 정광훈 얘기로는 뭐 밥도 같이 먹으면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가 한국 상황을 트럼프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25만 명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 어쨌든 거기서 거기서 이제 10군데든 20군데든 먹으면은 취임식에서 같이 네. 밥을 먹긴 한 거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찬장 초대권도 또 따로 있거든요. 네, 만찬장 네, 네. 입장권도 따로 있는데 만찬은 이제 끝나고 이 취임식 끝나고 네. 1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으면 만나고 네. 아니면 못 만나고. 예. 어쨌든 이 막대한 헌금으로 우리 그 교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낸 그런 헌금으로 돈을 써서 트럼프를 만나고 또 와가지고 또 더 큰 돈을 끌어당기고 네. 뭐 이런 목적이지 않을까 저는 만날 수나 생각이 있겠네, 들어요. 이거에 만날 수나. 그래서 정광훈이 노리는 거는 가서 트럼프가 좀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 딱 붙잡은 다음에 사진이라도 한 방 네.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나지 예. 못했어도 그냥 나 트럼프 취임식 갔다 왔잖아. 이러면 예. 그냥 그 말로도 왠지 만난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나 트럼프 보십시오. 뭐 만찬식에도 예. 참석했어요. 이러면 만찬에서 왠지 트럼프 만났을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 억대의 수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진짜 근데 저는 이거를 그분들이 뭐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헛되게 쓰이는 것도 아깝지만 가면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얼마나 녹아내리겠어요. 예.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이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진짜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전광훈의 그 내란 선동에 대해서 빠르게 좀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함께했습니다. 이게 뭐 조금씩 이제 이런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평화나무에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더 많은 좋은 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월 10,000원 이상 후원해주시면 또 저널리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평화나무 김용민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김기모 대목사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